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딱 관련 그리고 광고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 시청자 또 구독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광고로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광고보다도 그 많은 댓글로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구차하게 사실은 광고 그것 갖고 사실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정부를 비판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바른말 쓴소리하는 우리 그 유튜버들에 대한 그 재갈 물리기를 광고 탄압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하소연을 여러분들께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 그래도 광고 많이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 등등 포함해서 계속 또 앞으로도 격려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좀 즐거웠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방송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노딱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노딱은 붙는데 광고가 3분짜리 4분짜리 막 이렇게 또 내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출 조금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아주 교활한 간교하게 아무튼 통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사실 핫하다고 말까요? 애들 말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거쳐서 부산시의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으러 소환돼 가지고 부산시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재수가 요즘 핫하는 이유가 조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과. 왜냐하면 유재수는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같은 날 조국은 2차 조사를 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됐었죠. 같은 날 조국은 중앙지검, 유재수는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재수는 두 가지 혐의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첫째는 유재수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재수가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고위직에 올라왔는데 최근에 2017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초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그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반에 적발이 되어서 감찰을 받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고위직들이 이 감찰을 중간에 스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감찰 무마 의혹.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실세들이 이 유재수를 감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감찰 의혹이 최고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통이 조국한테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이 재직 시에 유재수의 감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스톱시켰다 하면은 권력 남용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유재수 본인의 뇌물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유재수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이게 더 훨씬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궁금하시죠? 유재수는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저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조국이가 감찰을 받는데 특감반원들의 감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도 왜 민정수석실에서 도중에 그만두게 하였는가 하는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유재수는요, 원래 춘천고등학교를 나와서 춘천 출신인 모양입니다. 춘천고의 그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행정관료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두뇌가 좋은 재경 분야의 행정고시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 뭐 대한민국 인재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과장급이 됐을 적에 2003년 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로 파견을 갑니다. 그런데 이 경제관료가 참 희한한 게요, 경제수석실에서 가서 파견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제1부속실로 근무를 합니다. 1부속실에서. 그래서 1부속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으로 근무할 적에 같이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실세라고 여겨지는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나중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또 나중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3철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호철 민정수석과 또 같이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할 적에 또 같이 일을 하게 된 그런 인연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재수 씨는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나중에 나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경부로 갔다가 다시 금융위원회로 가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중에 한 명이 고위공직자 유재수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비위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자녀 유학비에 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뭐 비행기표라든지,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고위공직자 비위다 해가지고 청와대 특감반원이 해가지고 위에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인걸 특감반장, 당시에. 지금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었죠. 그리고 특감반장 위에 박영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지금도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박영철 비서관 위에는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사실에서 취합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딱 보고하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특감반원에게, 야, 이 유재수 이 XX 이거 진짜 이거 혼내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지나서 야, 유재수 감찰 스톱, 그만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청와대 감찰반원, 민정수석실 감찰반을 폭로한 2018년 3월에 폭로한 김태호 수사관의 그 자세한 설명 중에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감반까지 다 올라가서 최고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수독을 시켰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민정수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감찰을 중지시켰거나 아니면은 민정수석보다 더 높은 상급자의 어떤 부탁으로 아니면 지시로 이 유재수의 감찰을 중지했거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상정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고위공직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 유재수의 비위 감찰에 대한 중단은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지인들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윗사람이나 그리고 유재수의 그동안의 근무 경력이나 근무 행적을 쭉 보면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권 실세들이 바로 유재수 주변에서 상당히 관여되어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그 다음에 민정수석으로 같이 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철 민정수석, 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으로 같이 일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부산 인맥이 총동원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니 유재수의 비위가 이렇게 있는데 도중에 누군가가 중지시켰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정보에 그 비위 사실에 관한 그 보고상이 있어서 봤는데 조국 민정수석 지가 판단하기에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불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중지시켰다. 아니 그냥 말았다. 그리고 그냥 그 금융위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금융위를 담당한 금융분야를 담당하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이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그 문제점이 좀 나와가지고 그걸 알려줘서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개인 사생활을 알려줘서 인사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유재수의 그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아마 여자 관련된 불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민정비서관이 정말 서서히 시퍼라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도에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이런 그 사생활의 문제점을 갖다가 해서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는데 이 유재수가 사표를 냈어요.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차관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수석 전무위원으로 영전해버려요. 유재수가. 유재수 국장이. 그리고 뭐 처벌 징계는커녕 당의 여당의 수석 전문위원 정책실의 수석 전무위원으로 영전이 된과 동시에 또 작년 6월달 지방선거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 춘천 출신의 경제관료 출신인 이 유재수를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가서 인사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은 친문 인사 아닙니까?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렇게 징계와 처벌을 어떤 개인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점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처벌과 징계는커녕 승승장구 해가지고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단 유재수 부산 전 부시장의 개인 뇌물수수 의혹의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구체적으로 많이 발각돼서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바로 며칠 전에 동부지검에 출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여기서 재밌는 비하가 하나 있는데 유재수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과장이었죠. 그러면 유재수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가? 고위공직자로. 금융위원회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재경부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아주 센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유재수가 행정고시를 들어서 한 10년 지나서 과장이 됐을 적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서 일부속실에 갔는데 어느 날 휴일 근무에서 누군가 그 대신 갑자기 빠진 휴일에 대신 근무를 해줘가지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주말에 휴일이나 일요일 날
노무현 대통령의 관료가 아닌 핵심 측근들 한 대여섯 명하고 관저에서 하는 무슨 회의 같은 게 이런 게 있었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청와대 내에서 아무튼 그런 회의 같은 게 핵심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개인 핵심들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있던 일요일 어느 날 이 유재수 행정관이 근무하게 돼가지고 무슨 자료를 갖다 줬는데 처음 본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파견 나온 공무원입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공무원의 시각도 좀 얘기 좀 들어보게 오늘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정말 우연히 그 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한 개인적인 핵심 6명 대여섯 명 최고회의에 정말 운 좋게 참석한 거죠. 근데 그날 브리핑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 계속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배석하시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핵심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그 다음에 비서실장. 저는 그 6명 멤버에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게 거의 그렇게 지금 관가에서는 저도 어저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가에서는 유재수 관련 비하가 있어서 그래서 유재수 국장은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들과 아주 강고한 끈끈한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비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부시장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은 유재수 씨의 개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머지않아서 아마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더 큰 문제는 유재수가 문재인 정부의 메가톤급 지뢰밭이다. 정말 폭발력이 엄청날 지뢰밭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재수의 감찰 중지 의혹입니다.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자로서 관련된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 정권 실세였던 사람들이 유재수 주변에 관련된 유재수의 감찰 무마 중지 의혹 사건이 세세하게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면 이 파장은 어디까지 갈지 그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정말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겠다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격려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